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기 좋은 4개의 ETF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타이거 200 ETF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우량기업, 시가총액이 가장 큰 200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총 운영자산은 1조 9천억, 수수료는 0.07%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주가는 현재 31,000원이고요. 배당률은 2.51%, 매년 2, 5, 8, 1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 26%, 하이닉스 5.1%, 네이버 3.1%, LG화학 2.99%, 삼성 SDI 2.98%, 현대차 2.85%,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KB금융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지난 3년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4.4%고요. 타이거 200 ETF는 4.35%, S&P 500 같은 경우는 41% 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겠죠. 배당금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4월과 5월에 배당을 일시불로 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390원, 440원, 5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타이거 200에 IPO 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460원까지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도에는 3.2%, 21년도에는 40%, 그리고 22년에는 25.8%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3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연평균 7% 이상 배당 성장하는 ETF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200의 장단점은 아무래도 최근 3년간 4%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죠. 오너들의 세대 교체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물적 분할이라는 요상한 IPO 때문에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30%나 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타이거 200이 너무나 크게 흔들리는 점도 단점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단타, 차트 보기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투자 환경이 문제겠죠. 그러나 장점으로 꼽은다면 그래도 정상적인 가업 승계 문제 때문이라도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다. 연 7%대의 배당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CEO 자질보다는 국민의 기본 자질이 굉장히 좋죠. 근면하고 똑똑하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아먹었어도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만이 구축한 독특한 기업들이 많죠. 네이버, 카카오. 전 세계에 비비지 못해도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회사를 가진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금융이 선진화되고 이런 승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타이거 200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자, 두 번째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인 나스닥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운용자산은 2조 2천억입니다. 수수료는 0.19 적정한 편이고요. 주가는 75,000원, 그리고 배당률은 0.44%고요. 지급월은 2, 5, 8, 11월입니다. 투자기업은 애플 13%, 마이크로소프트 10%, 아마존 7%, 테슬라 4.6%, 구글 7%, 메타 3%, 엔비디아 2.55%를 투자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QQQ ETF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중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QQQ를 투자한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자, 이번 그래프는 빨간색이 나스닥 100이고요. 파란색이 QQQ입니다. 자, QQQ보다 지금 현재 나스닥 100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환 해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강달러의 영향을 그대로 노출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스닥 100은 우리나라 돈을 환전해서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죠. QQQ는 최근 2년 11% 상승했는데요. 타이거 나스닥은 34.8%가 올랐죠. 자, 그때 우리 원달러는 어땠습니까? 원달러는 22%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QQQ 상승분 플러스 원달러 상승분 22% 합치면은 3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 ETF 투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진가를 발휘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00 ETF의 장단점을 보면요, 장점은 미국 시장이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혁신적인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고 주주 친화적인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분이 배당금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우려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QQQ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런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얘기죠. 자, 15.4%로 과세되기 때문에 평소에 배당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게 어렵겠죠. 하지만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하면 좋다는 거죠. 연금저축펀드는 그 자체가 분리과세이고 또한 배당금이 과세가 이연되죠.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연간 400만원까지 연봉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연 13.2%의 높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고요. 자, 그 외의 효과들을 보면, 자, 예를 들면 제가 QIL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건데 362달러 중에 무려 54달러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받는 금액은 308달러인 거죠. 자, 그래서 약 15%가 세금으로 과세되는데요. 이것은 연금저축펀드의 배당 내역인데요. 자, 보시면 거래금액 3,720원이 그대로 들어왔죠. 자, 그래서 세금이 전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금은 후에 연금 개시한 후에 5% 정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금을 미래에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리 투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여기서 나온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 배당금은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세액 공제 효과 플러스 세금 이연 효과까지, 그리고 자산을 많이 불리시는 분들은 분리과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종목부터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ETF인데요. 자, 킨덱스 인도네시아 MCSI 합성 ETF로 되어 있습니다. 자, MCSI 인도네시아 인덱스에 투자하는 종목인데요. 운영 자산은 472억, 굉장히 작죠. 수수료는 0.77%로 높은 편입니다. 주가는 11,424원이고요. 배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 합성이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투자자와 ETF 사이에 지정 참가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수합 거래 상대방이 있게 되는 구조인데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정 참가 회사가 투자자한테 돈을 받으면 이 돈이 결국은 거래 상대방에게 가고, 바로 거래 상대방이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이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올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 정도 담보를 설정하는 이런 제품을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웃소싱된 ETF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인도네시아가 외국 ETF잖아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부 위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합성이란 것은 대부분 해외 종목 중 비인기 종목이거나 원자재 ETF가 이런 합성이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도네시아가 지난 1년간 38%나 성장했고요. 나스닥이 올해 마이너스 8%,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2%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주식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런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 2억 6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가 굉장히 젊은 세대다. 그래서 50%가 MZ세대죠.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항아리 인구 구조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탄, 원유, 가스,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4차 산업에서 필수 재료로 꼽히는 니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위 보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를 제외하고는 연간 5% 이상 높은 성장률을 이루고 있죠. 이런 나라에 투자하는 ETF, 당연히 성과가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도 문제점은 있는데요. 낮은 교육열과 심각히 낮은 근로자들의 퍼포먼스입니다. 중졸자 18%, 초졸자 25%, 초등 중퇴가 12%나 되는 교육열이 너무나 낮고, 또한 국제학업 성취도에서도 78개국 중에 70에서 73위로 생산성을 결정하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이유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ETF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합성입니다. 인도 시가총액 50위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운용자산은 682억,
그리고 수수료는 0.49, 낮지 않은 수수료입니다. 현재 주가는 2만원대고요. 배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4.89%고 5월과 1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합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아웃소싱된 ETF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인도 니프티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상당한데요. 스파이가 5% 올랐을 때 인도가 30% 올랐죠. 이렇게 인도 상위 50개 기업이 최근 S&P 500을 이기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배당 성장률도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 560원에서 630원, 850원, 980원, 1120원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주고 있고요. 배당 증가율은 2020년대 35%까지 증가했다가 15%, 14%입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 20% 정도 배당금이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인도 투자 이유는 명백하죠. 중국을 대체할 만한 막강한 인구 그리고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면 지금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고요. 지금 크록스 같은 신발 공장도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인도네시아나 인도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현재 세계 6위의 GDP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영국을 이겼다고 뉴스에 나왔죠. 자,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계속 싸우는 와중에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한번 비교해보면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언론의 자유가 중국보다는 훨씬 좋죠. 그 다음에 거주, 선택의 자유도 완전히 보장돼 있고요. 자, 그러나 법규가 중국이 훨씬 낫죠. 이 이상한 카이스트 제도와 관행에 지금 묶여있는 거고, 금융 같은 경우는 서구화됐고, 사회 간접 자본은 중국이 훨씬 낫겠죠. 민주화 정도로는 오히려 중국보다 낫고요. 근로자 수준은 그래도 중국이 생산성이 높고 습득 능력이 높죠. 하지만 엔지니어 기술자로 봤을 때는 인도의 대부분 고학력자들은 영어를 다 할 줄 알죠. 그리고 경영관리도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도 출신의 인재들이 많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이런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바로 인도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ETF를 분석해본다면, 자,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성장성은 낮지만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은 괜찮고요. 교육률이 높고 국민성이 좋기 때문에 인재 같은 경우는 상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8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 인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중을 줬고요. 시장 안정성, 사회적 안정성, 인재 이 부분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2점. 인도네시아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장, 사회적, 인재 같은 경우는 중간을 줄 수 있겠죠. 인도 니프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시장 안정성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요. 인재 같은 경우도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낮지만 고학력자들은 능력이 좋기 때문에 중으로 줬습니다. 자, 그래서 9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 ETF 중 나스닥이 가장 좋은 점수고 그 다음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도 점수를 줄 수 있고 가장 낮은 점수는 우리나라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원 기계적으로 매달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한 지 어느덧 24개월이 됐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가장 큰 비중 37.3%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4.2%입니다. 자,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17.3%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16%를 기록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15.9%, 마이너스 10%. 자, 인도 니프티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익률이 9.3%고요. 자, S&P 500은 12.1%, 인도네시아 ETF 같은 경우는 8.3%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ETF를 나라별로 투자하는 게 어떤가 라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테마형 ETF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